홍콩 후짜!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TV의 홍콩쌤이고요.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번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주한호입니다. 이름이 곧 제 설명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내공에서 나오는 굉장히 건방지신 아니요. 컨셉으로. 네, 한 10초 정도 보고 누가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전에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찐 내공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또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책 한 몇 권 정도 쓰셨죠? 잘 모르겠는데 한 37권으로 제가 들었어요. 와, 들었다 그것도 본인이 센 것도 아니고 옆에 또 이렇게 수학 선생님인데 수색이는 될 텐데 그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 통역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통역사라는 어떤 애칭, 별명 어떻게 붙었을까요? 자칭입니다. 자칭입니까? 찐이네, 찐. 수학도 이제 언어기 때문에 네네. 다른 모든 언어들이 통역사가 다 있는 거고 이렇게 영어 통역사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수학 통역사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또 이렇게 새로운 직장이 창출됩니까? 첫 직장입니다. 네, 직장 뭐라고 할까요? 네. 직업의 1호입니다. 네, 선구자 역할이시네요. 그 뒤에 많은 통역사분들이 뒤를 이어서 와주시기 홍보드립니다. 자, 여튼 제가 이제 많은 책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핫하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핫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서울에 또 올라주십사. 그래서 이렇게 또 핫한 홍대에 또 핫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또 이 책도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개념 씹어먹고 공부해봤니? 이라고 이 책도 제가 봤는데 제가 그 건방진 컨셉이라 책 제목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건방진 건가요? 해봤니 정도면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봤니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해봤니?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해봤니? 이거잖아요. 저는 좀 건방진 컨셉이라 전자 쪽이. 알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좀 저희 이제 몸을 좀 풀고 이제 좀 여러분들 많이 편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좀 약간 동네 삼촌 보는 느낌으로 삼촌 좀 부담스럽습니까? 삼촌 나이가 좀 많이 먹었지. 제 지금 삼촌은 지금 다 지금 고2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젊으십니다. 힘들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질문을 뽑아온 게 수학 영재란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선천적인 영재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도 영재를 만들 수 있다고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저는 사실은 영재라는 것이 이건 저희 집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또 밖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재라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그 자녀분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보 잘 들어봐요. 제 생각에는 그 영재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영재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영재를 그 IQ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보통의 사람들은 뭐 90에서 110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좀 머리가 좋아서 거의 120까지도 그 보통인 사람의 범주로 넘어가고 108. 그렇습니다. 고민이시겠어요. 번뇌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영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재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재의 제1 조건은 과제 집착력입니다. 과제 집착력이요? 과제 집착력이 제1 영재의 조건인 거고 제 말은 보통의 사람들도 모두 과제 집착력을 길러서 영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재가 될 수 없는 사람들만 정의해 놓으면 끝나는 거죠. 슬퍼 제발 걸리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도 언어인데 수학이라는 언어를 배우기 전에 무슨 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국어가 안 되면 다시 수학을 통해서 국어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국어로 수학을 설명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한 80에서 90 사이가 아마 경계선상이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아마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가르쳐야 영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영재가 아닌 사람 있죠. 영재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필요가 없는. 천재가 있죠.
천재? 네. 오. 거기는 이제 보통 150 이상, IQ 150 이상 되면 네. 그분들은 뭐 뭘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천재가 이제 그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런 얘기들이 없고 천재가 자기가 천재인지도 모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한 0.2% 정도 되니까 그 1년에 한 800명 정도 수준으로 이제 통계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자기가 영재인지 천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평생 살 수도 있죠. 어찌됐든 제 말은 네. 그 한 90에서부터 천재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영재가 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오. 그러니까 이 과제 집착력만 기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보 희망이 있다. 그 조금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과제 집착력으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팀포인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과제 집착력을 이제 갖게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그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건드려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이요? 네. 본능?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무슨 다 억제 대상이 아니라 통제하고 강화시킬 건 강화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능이 가장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요. 이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 통제하고 강화시켜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본능에서 나와지는 여러 가지 그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흑백 논리라든지 뭐 인간이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들이 본능적인 거거든요. 인간이 딱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모든 그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막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하고 분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 도와주는 과목이 역시 수학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갖고 이 지식을 입력하고 출력하고 성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제하고 있는 관점인 이 부분까지도 같이 그 논해져야만 이 공부가 제대로 된 그 어떤 카테고리 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상관없이 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면 잘 이루어지나 이런 게 아니라 본능까지도 같이 아우르면서 전체의 모든 것이 라고 하고 쭉 가다가 누가 옆에서 푹 찔러도 그거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내공 정도까지를 만들어 줘야 공부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너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능을 건드려야 되는 거고 그 본능은 호기심인 거죠. 따라서 호기심을 잃는다 라고 하면 그 과제 집착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촛불인 거죠. 이거를 꺼트리는 모든 교육들은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3세, 4세만 되면 하루 종일 엄마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완전 질문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아이를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길래 궁금한 게 없는 애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잠깐만 뼈를 너무 맞은 것 같아 갑자기.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면 안 가르치는 일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너무 좀 세게 맞아가지고 네네. 그 너무 지금 공감이 됐거든요. 어릴 때 뭔가 좀 창의력 있던 애들이 뭔가를 이제 공부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애가 점점 뭔가 옛날에 그런 창의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걸 끌고 나가는 게 공부뿐만 아니라 본능의 어떤 핵심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호기심을 유지를 할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이제 파고 들어가서 질문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보고 무조건 호기심을 가져라, 질문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능을 건드리는 작업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아이가 궁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궁금하려면 기본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죠. 기본적인 거.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연산이나 개념 같은 거죠. 이거를 익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익히는 것이 호기심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진짜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호기심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주어져야 돼요. 그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심한 문제만 생각하는데 심화나 뭐 약간 또 심화도 좋고 네. 다 좋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머리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가 읽어봐서 이건 쉬워 버리면 돼요. 그건 어려운데 좀 그래도 할만하지 않겠어? 라고 자기 본인이 판단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점점 그 어떤 기본을 갖춰서 그리고 특히 개념이 없으면은 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연산이나 개념을 안 기른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주니까 못 풀어요. 못 풀으니까 애가 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수포자 더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한 거는 이걸 안 주고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애초에. 네. 그거 없이 풀으라고 그랬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는 그에 합당한 시간도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주고 어려운 문제를 뭐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시간을 안 주고 많이 준다든지 뭐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설사 못 풀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생각했어? 하고 인정하고 그죠? 또 하나는 그거에 따른 논리적인 전개가 맞는가 그리고 비판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해주면 이게 뭐예요? 영재 교육이고 우리의 교육은 뭐 그 기존에 있는 교과서나 이런 지식들을 막 집어넣고 대부분들이 뭐가 빠졌냐면 비판의식이 빠져요. 선생님 말만 무조건 믿어라. 그렇죠. 네. 선생님 말만 무조건 믿어라.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가면 활자된 건 무조건 다 믿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니까 무조건 믿고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믿고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인재가 못 되는 거예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벽이. 비판의식이 없다면 세계적인 인물로 도약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영재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맞춰서 시험이나 더 잘 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앞이 터진 길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학교 시험만 잘 맞으려면 비판의식이 없이 교과서에 있는 걸 딸딸딸 외워도 돼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렇게 외우는 순간 아까 호기심이 없어질 거예요. 점점 재미도 없고 왜 하나 싶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 내에서 시험을 낸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모든 교육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다 외우면 시험을 맞는다는 말인 거고 그렇죠. 이거를 맞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학원을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시험 나오는데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있는 것만 다 외우면 되고 뭐라고 하면 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거나 해.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이런 말을 해요. 막 뭐라고 하면 그거 시험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기본이나 이런 거를 했어서 학문의 영역이 넓어져야만 새로운 모르는 부분이 맞닿은 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맞닿은 면에 대해서 모두 호기심이 생기고 이것이 공부의 기본적인 저력, 힘 이런 것들이 여기로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거 외우면 시험 맞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어마어마하게 좋은 머리를 보통 일반적인 세계의 민족보다 IQ가 한 10이나 더 높은 이 민족이 세계적인 두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게 만든 원인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할 때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손발 묶어놓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끌고 와라. 그러면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끝끝내 막 하면 재미있고 재미있으니까 이걸 집요하게 팔 수 있는 힘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모든 공부에서 그러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이제 수학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연산과 개념을 빠른 시간 내에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호기심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막 10년씩 한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산을 하지 마. 그럴 수는 없어요. 연산은 언어에서 국어로 말하면 가나다란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을 하면 어디까지 얼마의 깊이로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하면서 이것을 뭐예요? 호기심을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려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뭐 뭔가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 개념을 뭐 이해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해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구가 집체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개념들은 다 한 줄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미지화해서 한 장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만 도구로 쓰이는데 현재 우리의 그 교육들은 네. 이미지화해서 한 장으로 쓸만한 교육들이 수학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면 모든 개념들은 다 한 줄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그 나이가 아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나이다. 제 생각컨대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발전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에 맞춰서 제공하겠다가 아니라 이 수준보다는 약간씩 높여줘야만 가능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 연산 같은 경우에는 계통이 있어서 자연수 안 배우고 분수 배울 수는 없어요. 그 도형이나 이런 모든 개념들도 그 순서가 약간 있으면 맞는데 그 개념들 간에 모든 개념이 서로 위계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영재가 될 수 있으면 이미 영재의 자질을 몸에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발현시켜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문제를 계속 주면서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하위권이야, 중위권, 상위권 뭐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너는 하위권이니까 개념 필요 없고 이것만 해 라고 하면 네. 이해는 영원히 하위권. 확장이 그러니까 될 수가 없네요. 지금의 교육들을 잘 보시면 아마 그게 문제일 거예요. 하위권이 계속 하위권이고 중위권이 계속 중위권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왜요? 이미 갈라놨어요. 그리고 이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을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길들을 아예 차단했다는 거예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애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걔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들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렇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공부를 현재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면 전교 1등 되는 게 뭐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제가 가르친 애들도 있고 100이 안 되고 해도 얼마든지 전교 1등 되고 다 해요. 물론 머리 좋은 애가 확률적으로는 높아요. 유리하긴 하죠. 유리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애만을 위한 리그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엉뚱한 거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개념들을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좀 더 나아가는 공부를 위해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 뭐 약간 철학이 좀 약간 삼국지 한 편 읽은 느낌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네. 너 해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구독자 없을 거긴 저는 이 작업을 27년간이나 해왔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가 됩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지금 너무 지금 흥분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수학 공부 네. 집에서는 뭐 어디서는 어떻게 네. 이제 해야 되냐 또는 네. 이제 방법론이든 뭐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 일단 1편에서는 오늘 요 정도를 일단은 수학 영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범한 아이들도 가능하다. 네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네. 좀 심층적으로 밝혀주셨으니까 네네. 2편에서 우리 최고의 수학 공부 관련해가지고 계속 또 이렇게 한번 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 키를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못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소장님 또 이렇게 이 책도 쓰셨고 정말 찐 내공을 가지고서 멀리 또 대전에서 오셨죠, 그죠? 네. 멀리서 또 오셨는데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한 편 더 이렇게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이런 거 또 있으면 또 소장님한테 댓글에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그리고 공유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편에서 저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할게요. 안녕.